안녕하세요. 방곡 열린부동산 백소장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상가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상가에 대한 제가 영상은 한 번도 올린 적이 없는데요. 한번 시도해보자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묵시적갱신을 올리려고 해요.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도 상가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 더 이렇게 꼬집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이제 상가에 관한 이제 관련된 부분들을 올리려고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주택은 임대차 보호법상 보호를 받고 있고요. 상가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법에 비하여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상가는 주택보다 월차임 등이 높기 때문에 자칫 그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주의하기 위해서 저희와 함께 꼼꼼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관련된 법으로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즉 상임법과 민법이 있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고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지 없는 경우에는 이 민법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됩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 지금부터는 상임법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상임법은 강행 규정으로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약정이 있을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불리할 경우 효력은 없습니다. 상임법의 적용 대상은 사업자 등록증이 되어 있는 업체, 주된 용도가 영업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없는 동창회나 사무실, 동교단체, 자선단체 등 비영리단체는 상임법상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지역별 보증금 이하일 경우만 상임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서울은 9억, 과밀 억제권역 및 부산광역시는 6억 9천 이하, 부산을 제외한 과밀 억제권역과 세종, 파주, 화성, 안산, 용인, 김포, 광주는 5억 4천만 원 이하, 그 밖의 지역은 3억 7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 상임법상 적용을 받습니다. 상가 같은 경우에는 전세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이제 월세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지요. 보증금에 차임이 있을 경우는 월차임의 100을 곱한 그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이 이제 지역별 보증금의 한도 이하에 있을 경우에는 상임법상 적용을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묵시적갱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묵시적갱신이란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 특별한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가 유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묵시적갱신은 상임법상 묵시적갱신과 민법상 묵시적갱신 둘로 나뉘어지는데요. 그 중에 상임법이 특별법이니 상임법 우선이고 상임법에 나오지 않은 부분, 상임법에 적용이 되지 않는 부분은 민법에 따릅니다. 상임법상 묵시적갱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계약 거절 통지를 하거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동일 조건으로 임대차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묵시적갱신의 효력은 2022년 11월 1일 이후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나 혹은 그 이후에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이 됩니다. 갱신의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묵시적갱신은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았건 1년이 지나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그때 그 임대차 기간은 1년이나 혹은 1년 미만인데요. 1년 이상, 2년으로 했을 경우에는 다르겠지요. 만약 1년 미만으로 최초 계약을 하였더라도 임차인은 1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갱신 거절 또는 계약 조건 변경이 통지가 없을 시 6개월에서 1개월 전에 통지가 없을 시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지고요. 당연히 계약 조건 변경 등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 갱신되지 않습니다. 묵시적갱신의 효과는 상가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갱신되면 종전 임대차와 동일 조건으로 임대차 한 것으로 강수됩니다. 보증금과 차임은 종전과 동일하겠죠. 계약 갱신 임대차 존속 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 계약의 해지.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할 수 있고 1년의 임대차 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해지하는 경우는 임대인은 총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말인즉슨 3개월이 지나면 그 상가에서 저희가 나와도 이 집 임대인은 이제 보증금을 빼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지금부터는 민법에 따른 묵시적 갱신을 알아보겠습니다. 민법상 묵시적 갱신은 상임법이 적용되지 않는 일정액 이상의 보증금의 상가 건물의 임대차의 경우 적용됩니다. 묵시적 갱신의 요건은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종료 후에도 상가 건물을 수익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이의제기가 없어야 됩니다. 묵시적 갱신의 효과로는 묵시적 갱신이 되면 상임법처럼 동일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묵시적 갱신의 계약의 해지, 묵시적 갱신을 했지만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은 기간 약정이 없는 임대차 계약으로 봅니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쌍방 언제든지 통보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임대인은 6개월, 임차인은 1개월의 해지 효력기간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6개월 전에 그 계약 그 해지를 통보해야 되고요. 임차인은 1개월 전에 계약을 통보해야 됩니다. 상임법상 계약갱신은 최초 임대차 계약을 포함해서 최대 10년간 임대차 계약을 존속할 수 있습니다. 단 2018년 10월 16일 이후 최초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이 됩니다. 계약된 임대차 계약은 차임 또는 보증금의 5%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여기 이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협의하에서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뭐 주변 시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너무 낮던가 하는 특별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는 임대료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이제 상임법상 그리고 민법상 봤을 때 임차인에 대한 효력들이 더 컸습니다. 유리한 측면들이 많았지요. 그렇다고 해서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냐? 그것은 아닙니다. 임대인도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3개 이상 차임을 연체 시 그리고 임차인이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를 하였을 경우에 세 번째, 쌍방 합의하에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을 때 임차인이 동의 없이 전대를 하였을 때 또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이 되었을 때, 임차인의 잘못으로 멸실이 되었을 때, 아니면 건물이 노후가 되어서 재건축으로 원상회복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임차인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계약갱신 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 상가에 대한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임차인들 그리고 임대인들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주의하시고 서로 계약을 하실 때 그리고 계약이 종료되고 만기 후에 이제 이제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경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제 영상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